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둘째 날은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을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방인 지원단체 월드허그재단이 한국지부 설립에 이어 홍보대사를 위촉하며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국 동부 태권도인들의 축제 2024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익산 고영교회가 가을맞이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30차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둘째 날은 교회 성장의 비결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5명의 성도로 개척해 78만 성도로 부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이 해외 목회자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둘째 날은 전 세계 부흥과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강의들이 펼쳐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500여 명의 해외 목회자들은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1958년 조윤기 목사가 5명의 성도로 개척해 2008년 78만 성도로 부흥하며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CGI 대표대회장은 교회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7가지 성장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사역과 기도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 Ministry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공적인 목회 사역이 어디 있느냐? 목회자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의 비결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붕의 열쇠입니다. 우리 순복음께서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생전 조윤기 목사가 강조해온 성령 충만의 역사도 성장 요인 중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목사님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했고 성령님을 늘 수석 목사님으로 모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78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어 병 고치는 사역, 구역 조직 활성화, 자선 구제 사역, 세계 선교 등이 성장 원리로 제시됐습니다. 8,500만 성도들이 속한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재 도미닉 여 목사는 목회자들을 향해 매일 반복되는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nd he begins to go back and forth over your life. And he's going back and forth over your ministry. And he's going back and forth over your churches. He is hovering, bring the reviver. 왜냐하면 성령의 붕의 역사를 가져오기 so that 위해서. he can create something in your 하나님께서 life.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빈센트 레오 목사는 성경 룻기 속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빗대어 하나님은 어려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다시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CGI 대회에 참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배우고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The Church Growth International Conference is designed for us who are pastors to learn how to grow large churches. So it's amazing the work Dr. Yonggi Cho did here and his successors. So everyone that is coming here, we have one thing in our mind, to learn how to grow a living church.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는 25일 기도원 성령대망회와 금요 성령대망회에 이어 26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기도대성회로 마무리됩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구티비 생중계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와 회복을 기도하기 위해 이번 연합예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신도 100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을지로 구간과 무교로 구간, 칠패로 구간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10월 27일
다 모여서 이 땅을 바꾸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조직위는 27일 한국교회 회개와 영적 갱신,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한국교회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선언문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양인 지원 단체인 월드허그재단이 한국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해외로 입양됐지만 추방당해 한국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홍보대사 위촉을 마치며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양인 지원단체인 재단법인 월드허그재단, 2011년 미국 뉴욕에서 길명순 이사장과 한인교회 장로들이 힘을 합해 출범했습니다. 길 이사장이 과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 불법 체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며 자리 잡은 사명감이 첫 시발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1953년부터 70년 동안 한국의 해외 입양 아동은 25만 명. 월드허그재단은 이 같은 한국 출신 입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과 취업, 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수급 방안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감쌀 수 있고 아픈 데를 싸매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월드허그재단은 지난 8월에는 한국 지부를 출범했습니다.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한 이들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홍보대사 위촉을 마쳤습니다. 배우 이지훈 씨와 김민진 씨가 월드허그 코리아 홍보대사로 나서 입양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참여 움직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화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입양인들을 좀 한국에 좀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제공하면서 각오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소외계층 입양하신 소외계층들 힘든 분들을 돕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월드허그재단 한국지부는 지원 사업의 밑그림은 완성해둔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한 이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커피 원료 재배 교육과 바리스타 직업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드허그재단은 지난 8월 구티비와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의 연장선으로 내년에는 재단의 입양인 지원 사업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미국 동부 태권도인들의 축제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미국 9개 주와 캐나다 등 여러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문화의 축제회장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미 동부 태권도인들의 축제 2024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지난 19일 퀸스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9개 주와 캐나다에서 온 선수들이 참가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연환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가 각 커뮤니티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잔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많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며 대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Discipline, self-control, determination, all the ingredients for success.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품새, 겨루기, 격파를 포함한 7개 부문에 걸쳐 연령별, 체급별 등 300여 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This is my second time doing Taekwondo tournament, and I'm really happy that I got to experience this and do this with everybody else. It just helps me develop as a person, and I get like more of a like educated mindset from Taekwondo. 특히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된 한국 KPNP사의 태권도 자동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세종 대회 고문은 이번 대회의 목적은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밝히고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주국의 을과 사명과 또 긍지 이것을 세계 2천만 태권도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번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고현교회가 가을맞이 피어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현교회에서 열린 이번 찬양 집회에는 고현교회 성도 외에도 지역 교계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행동하는 믿음이란 슬로건으로 찬양 사역을 펼치고 있는 피아 워십팀이 다양한 은혜의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문화적인 부분을 누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귀한 헌신을 통해서 찬양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독교 문화에 대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고현교회 박인기 목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찬양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며 찬양을 통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산 고현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모퉁이돌 문화사역과 선교 콘텐츠 등 부흥을 위한 다양한 도전으로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찬양하는 목자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법한교회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제주 지역 여러 교단의 목회자와 지역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제주지역 본부장이자 찬양하는 목자들 대표 회장인 박창건 목사는 여기 모인 사역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양의 하모니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찬양에 함께한 교역자들과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우러난 봉사, 우러난 섬김, 또 우러난 참여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정말 놀랍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제주 땅의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찬양하는 목자들의 합창과 성악팀의 합동 공연, 하모니카와 바이올린 등을 통한 연주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1993년에 창단된 찬양하는 목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교회 담임 목사들로 구성됐고 찬양을 통한 다양한 공연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파 계열의 인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폐색전증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23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옥수 씨의 딸 합창단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부검의는 양쪽 폐 동맥 안에 혈전이 들어있는 게 확인됐고 종아리 뒷부분에서 혈전이 다수 발견됐다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 동맥까지 넘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형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묶었다가 풀어주는 행위를 장시간 반복하면 폐색전증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4명, 5.9% 증가한 2만 98명이었습니다. 7월 2만 600명에 이어 2달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8월 출생아 증가율은 2010년 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코로나19가 사그라든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5만 8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적지만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 합계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20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저소득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이 많아진 영향입니다. 반면 6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배로 뛰어 20대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미 저성장이 굳어지는 추세라 이대로라면 지금의 청년층은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알코올 질환을 치료할 전문 병원과 병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은 경기도 4곳, 충청북도 2곳, 부산시와 광주시에 각각 1곳 등 전국 8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적절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조정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이날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2.3% 상승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반도체와 철강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으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의 산업용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이 한 곳당 연평균 1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의 러시아군 훈련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군이 전선에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이고 정당한 표적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듯이 북한군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13일 남긴 현지 시간 23일 남부 경합주 중 핵심으로 꼽히는 조지아에서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아주 파이크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계 유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를 독려하며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 기간은 공포의 연속이었다면서 기록적인 수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아주 크면 조작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전체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0.2%포인트 차로 지면서 대권을 내줬지만 파이크 카운티에서는 8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1년 37,000달러에서 2022년 34,000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한 겁니다.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2,859달러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3.1% 감소하며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3일 앞둔 현재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내각 출범 이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했지만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자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후임자인 이시바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지만 대중의 심판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갈수록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며 여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22일 유세 연설에서 여당에 의한 과반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반짝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 24도, 대구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27일 일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고 대한민국이 제2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를 올립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 뜨거운 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자, 정숙, 김점남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 스튜디오 주추토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